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올해 초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쿠팡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소불위의 기업 쿠팡이 과연 지난 1월 청문회 이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인 1월 청문회에서 쿠팡은 노동 환경 그리고 환경 개선을 안전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1,000억 원 투입해서 냉방 시설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행했습니까? 네네, 1,000억 원 이상 투입해서 냉방시설, 환기시설, 또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화 시설 등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불시 점검을 한번 했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약속한 1,000억 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휴대전화 소지 제한 6개월 내에 완전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한 개 센터만 시범 운영 중이라고요? 네네, 그 늦어진 점 죄송. 언제 시행합니까? 지금 그 환전 이제 혹서기가 끝난 9월부터 한 개 FC를 시행 중이고요. 그래서 제반 언제 사정 합니까? 12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결정할 계획입니까? 네. 청문회에 나와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 노동자들은 여전히 폭염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쿠팡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쿠팡 4개 계열사 224개 사업장에서 4,552건의 동일 유형의 산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쿠팡 CFS 고양센터 3년간 172건, 동탄센터 107건, 인천 4센터 90건 넘는 산재 발생했습니다. 넘어짐 54건, 부딪힘 44건, 무리한 동작 31건 등 같은 유형의 사고들입니다. 이 정도면 산업재해가 아니라 쿠팡재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가 사건 수는 많습니다만 전체 저희만 해도 직원이 6만 명입니다. 그래서 많죠. 산업재해율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죠. 낮습니다. 쿠팡의 안전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거 지금 쿠팡의 안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언제 안전해지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매년 있고, 이렇게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안전을 위한 더 매진하고 있고 더 매진해 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 쿠팡 CF에서 소속 쿠팡 물류센터 지회 간부들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근로계약 체결 등에 반영하였다고 보인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평가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단초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자, 여기에 대해서 쿠팡의 입장을 물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전혀 없었다.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기준 동일하게 적용했을 뿐이다. 우리 증인 그리고 쿠팡 CF에서는 법원의 판결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판결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법원 인정 판결 인정합니까? 못합니까? 그 동일 행정법원에서 그 판결과 다른 판단을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정말 법원도 인정하지 않겠다. 도대체 쿠팡의 무소불위의 권력 어디까지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노조 활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겠다. 블랙리스트 문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개선했습니까? 네네, SOP 평정은 폐기했고요. 네, 이것도 그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장관님, 이 산업계의 금쪽이 쿠팡, 저는 이런 쿠팡을 만든 데 상당한 책임이 윤석열 고용노동부 방관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검찰 지휘를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1년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쿠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명백백하게 노동부 차원에서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그러면 증인이 바뀌었을 때 그때 그 시간을 쓰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먼저 증인 참고인 하고 이따가 지금 우리 여기서 더 그러시죠. 그러세요.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2023년, 24년 2년간 노동부는 쿠팡 CFS 46번 감독을 했습니다. 이 수천 건의 산재가 발생하는데 고작 1년에 20번 남짓 이렇게밖에 감독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정권이 바뀌고 3개월 동안 했던 감독 수가 52번입니다. 지난 정부의 대응 너무 지나치게 이상하리만큼 방관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네. 감독 결과도 놀랍습니다. 2년간 46건의 감독 결과 지적사항은 단 8건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쿠팡이 모범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시정 조치가 46건이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그런 멀쩡했던 쿠팡이 갑자기 위험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윤석열의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치부를 가려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생각해야 될까요? 노동부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했습니다. 저는 쿠팡이 이렇게까지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정경유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쿠팡 전 강한승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였습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피의자 한덕수와 주미대사관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4달 전 정권이 바뀌자마자 쿠팡 내부에서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기업과 권력의 끈끈한 연결고리, 이게 바로 국민들이 정경유착을 의심하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동 현장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쿠팡으로 다수 이직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지청 감독관들이 쿠팡 CLS에 재취업한 전직 간부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그리고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경유착이 아니라 행정유착 아닙니까?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쿠팡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배가의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봐주기 행태, 형식적인 감독 이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쿠팡을 포함해서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시 점검도 더 강화해서 대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쿠팡 CF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약속이 이행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휴대전화 소지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조 활동 보장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그 법원 판결문까지 부인을 하는 것으로 냉방, 안전조치 이런 부분들 제대로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근로환경 투자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거고. 휴대전화 소지 시범 실시 지금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휴대전화 때문에 산재가 발생했습니까? 그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저희가 넘어진 부딪힘이 가장 산재 사고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 저희가 그 산재 사고가 넘어진 부딪힘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휴대전화를 그 반입하고 사용하는 걸 허용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현장 매니저로부터 많이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